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최신 기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파워포인트 2023년 2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을 실전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풀이 순서, 답안 전송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 구성의 전체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6개 중에 순서를 5, 4, 3, 2, 1, 6순서로 풀이할게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소요시간 대의 배점을 감안했을 때 추천입니다. 자, 감독쌤 바탕화면에는 ITQ 수험대응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네,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 신분증, 볼펜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이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 저장할 때 활용하시면 유용하세요. 맞느냐? 네, 예, 확인. 컴퓨터 비활성화 되어져요. 비활성화 되어지고 문제지 나눠지는 시간이 진행되어져요. 과목이 섞여 시험 봅니다.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드세요. 문제지 배포받고 감독쌤 문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컴퓨터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절차 생략하겠습니다.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파워포인트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따닥.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2016 버전만 응시 가능합니다.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계열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네, 답안 저장할 때 단축키 F12번 기능키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또 응원 드리는 멘트이고요. F12번 선택하시면 다리니모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어져요. 자, 문제지에 이렇게 조건이 안 바뀌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네, 수험자 유의사항이 답안 파일 저장 위치는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이 채점 기준 자체가 실습하시는 시험 보시는 그 컴퓨터에만 저장해 놓으면 0점 드립니다. 반드시 그 답안 파일을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ITQ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답안 파일 저장,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폰 이름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 저장 버튼 클릭. 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전송 프로그램 선택해가지고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답안 전송하는 과정, 그 과정적인 부분은 제가 그 설명에다가 답안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하고 그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링크 올려드릴게요. 참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대상 자체가 답안 저장까지 했어요. 전송했다 가정하고 바로요. 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서 체킹할 사항은 없고요. 바로 문제지 다음 페이지 문제지로 넘어가서 전체 구성을 바로 하도록 합니다. 전체 구성 고정의 요구 조건이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바꾸고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네, 슬라이드 크기 조정은 디자인 탭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 누른 다음에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시고 슬라이드의 크기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A4 용지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너비가 약간 좁아져요. 확인. 맞춤 최대와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너비 약간 좁아졌어요. 자, 다음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보기 탭으로 갑니다. 보기 탭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들어왔고요. 자,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 그 다음에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이름값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는 게 수정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 문제지를 보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요구 조건이 안 바뀌고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니까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우선은 이제 문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 하단 로그, 페이지 번호 설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건너뛰고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참조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목차 슬라이드 가 두 번째 슬라이드이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상단 제목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단 제목에 전체를 볼까요? 자, 목차 밑에 깔려있는 도형 두 개 포개진 걸로 되어 있어요. 물결이 삽입되어 있고 그 위에는 상하 대칭된 물결이 포개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왼쪽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지를 안 보고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에서 제목 글자 상자,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요 꼭지점이 요 슬라이드의 꼭지점에 포개지게끔 이동을 시킵니다.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세요. 그러면은 옆에가 너비가 이만큼 공백이 남잖아요. 요 조절점 제목 글자 상자의 오른쪽 조절점을 끌어서 너비를 전체 너비를 해주세요. 이 작업은 그냥 문제지 안 보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위에 제목 밑에 깔리는 도형들을 우선은 삽입할 텐데 두 개 도형이 포개진 걸로 요구 조건이 꼭 고정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파악하셔야지 해당 어떤 도형이 사용되어졌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깔려있는 게 삽입 탭의 도형에서 저기 그 순서도 부분에 있는 도형도 요건데 요게 아니라 별미 현수막의 끝에 두 번째 거 요 물결 요거 사용된 것 같아요. 네, 대충 유추해 볼 때. 자, 밑에가 한 중간 단 정도 해가지고 요렇게 끌었을 때 요 모양인데 상하 대칭돼 있네요. 그죠? 상하 대칭돼 있고 그 위에 지금 포개지는 게 이 모양 그대로예요. 자, 우선은 현 상태에서요. 첫 번째로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우선 추정하는데 체육 색깔의 종류 자체를 먼저 바꾸세요. 체육 색깔 자체를 문제지의 색깔 요구사항이 없어요. 없으면 알아서 하는데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둡다 밝다 정도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추천은 도형 체육이 황록색 계통 추천드리고 어둡다 밝다 약간 밝다 녹색 강조육 60% 더 밝게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꼭 이 도형에 윤곽을 없는 걸 요구를 해요. 고정적으로 선 없음을 요구해요. 선 없음. 도형은 선 없음을 하라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요구 조건 자체가 전체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도형을 설정을 해버리세요. 기본 도형 설정하는 부분을 3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선 없음, 체육 색깔, 약간 밝은 색깔 채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본 도형을 설정. 자, 그 다음에 상하 대칭을 하기 전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삽입의 도형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도형을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위로 살짝 끌어놓으면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냥 위로 살짝 끌어놓으면 너비를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너비 조절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 색깔 자체를 좀 어두운 색깔로 도형 체육 색깔을 어두운 걸로 이렇게 하고 높이 조절할 텐데 높이 조절하기 전에 이 도형 밑에 깔려있는 도형을 상하 대칭 정렬 그룹에서 회전에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 높이값 아니면은 요 라인을 맞추고 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조절하셔도 되고 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만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와 거의 같게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문제에서 목차라고 하는 제목 글자 상자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는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목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제목 글자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 보이도록 합니다. 이 목차라고 수정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로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있어요. 제목 글꼴에 대한 조건은 위에 전체 구성에 보면 제목은 도둠의 40의 흰색에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하고 네 엔터키 누르는데 계속 아래 한글로 바뀌면 제목 표시 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한글 입력이 한 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오류가 뜰 수 있어요. 계속 그 글꼴이 영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서 아래아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한국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40 입력 엔터키 됐고, 글자 색깔 흰 색깔로 하세요. 글자 색깔 흰 색깔 설정했고,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면 제목 글꼴에 대한 조건도 끝냈어요. 자, 하단 로고 삽입하는데 로고의 종류는 내 PC 문서의 ITQ 픽처 폴더에 있는 로고 2.jpg 삽입 탭 이미지 그룹 그림 클릭. 그림 삽입 대화상자에서 내 PC의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없으면 제가 밑에 하단에 그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드리니까 설명 문구에 다운받으셔가지고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압축 파일 다운받아서 이 압축을 푸셔야 돼요. 이렇게 픽처 내에 압축 풀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이미지 동영상 네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셔야 이 시험 요구 조건에 맞게끔 이제 그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어요. 삽입의 이미지 그림 이제 보이죠? 네. 대상 그림이 뭐냐면 로고 2입니다. 로고 2 1, 2, 3주 중에서 삽입됐어요. 자, 이 삽입된 이 로고에 대해서 꼭 배경회색 투명색 설정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림 도구 서식에 조정해서요. 색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에다 올리고 클릭하세요. 그럼 투명하게 처리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해당 이 로고의 위치가 왼쪽 하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 반 정도 줄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조절점을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상자에다가 포개하는 형태로 날짜 상자에다 포개하는 형태로 하시면 무난하게 문제 조건과 같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글 상자 네,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모범 답안 지문에 설명드립니다. 16 정도로 키우시고요. 그 다음 글자 색깔의 검정으로 추천입니다. 16의 검정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꼭 보이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조건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세요. 삽입 탭의 마무리입니다.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 옆에 있는 머리글 및 바닥글 요거요. 머리글 및 바닥글을 선택하시고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및 바닥글. 자, 대화 상자의 체크박스 중에 두 개 체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두 개.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되 제목은 표시하지 마. 그리고 모드 적용 클릭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고요. 빠져나갑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 목록에서 클릭 엔터키 5번 누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누르면 5개 추가되어지는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 설정한 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전체 구성 60점 몇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적인 부분은 구성은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 네, 배점 40점, 그리고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그리고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그리고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가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인데 이 파워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연습량에 따라서 저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정말 드물 케이스고요. 시간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에 도형 슬라이드에서 일부러 좀 못했다 일반적이세요. 자, 그래서 소요시간 대비 배점 감안해서 저희가 얘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운영 60분을. 그래서 저는 추천은 다섯 번째 슬라이드부터 추천드립니다. 이건 연습 좀 하시면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트예요. 자, 차트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작성 기능 이용한 슬라이드 작성하고, 차트 종류는 종류 묶어내려 막등의 글꼴, 네, 외곽선, 그리고 세부 조건,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제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상자 문제 참조해서요. 네,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다섯 번째 슬라이드. 다섯 번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3점 한 칸 띄고 시도별 풍력 에너지 생산량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이니까 두 번째 거 개체수 아이콘 차트 삽입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기본값이에요.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 묶은 세로 막대형 현재 확인. 자, 데이터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뜰 거예요. 문제지의 하단에 요 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표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강원, 전북, 전남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목 1에다가 강원을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좀 확대할게요. 네.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강원 그리고 엔터키 항목 2에다가 전북 항목 3 전남 엔터 경북 엔터 마지막 제주.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자가용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계열 1에다가 사업용 오른쪽 방향키 자가용 오른쪽 방향키 계열 3은 필요가 없어요. 아예 열을 지워요. 열을. 그래서 요 내용만 지우면 안 돼요. D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D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내용 그대로 입력합니다. 사업용 강원 숫자값 쉼표 빼고 숫자값만 780 223 엔터 131 169 엔터 573 109 엔터 943 247 엔터 576 396 네 엔터. 자, 그 다음에 자가용 강원 20 31 엔터 36 엔터 31 20 엔터 777 엔터 1663 엔터. 이렇게 오타 혹시 네 있는지 확인. 네 맞죠? 됐습니다. 쉼표 처리하는 부분 자체는 엑셀에서 수정할 거예요. 이거 엑셀이잖아요.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고 요 엑셀 편집은 요 아이콘 있어요. 엑셀에서 편집이라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름값이 떠요. 이렇게 엑셀에서 편집이라고. 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데이터 엑셀 창이 별도로 딱 떠요. 그리고 해당 이제 저희가 엑셀에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천단위 구분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범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표시에서 여기 쉼표 홈 탭에 표시 형식에 이 쉼표 눌러요. 그러면 천단위가 이렇게 쉼표가 추가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엑셀 창은 X 눌러서 닫아요. 자, 그러면 기본 차트 작성 끝났어요. 기본 차트 작성 끝났고, 자, 풀이 방법 제가 공식화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이 차트를 선택하고 위쪽으로 약간만 옮겨보세요. 약간만 옮기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점점점점 뜨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위로 살짝 올리면 이렇게 이 상태로 놓으세요. 이 상태로 놓으세요. 네, 추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한 구성요소의 레이아웃 설정을 먼저 합니다. 지금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차트가 이랬습니다. 네. 하단에 이 데이터표, 이게 데이터표인데요. 차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원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표가 표시되어지는 레이아웃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차트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이 레이아웃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빠른 레이아웃 종류를 다섯 번째 거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거. 빠른 레이아웃 다섯 번째 거만 유일하게 밑에 데이터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축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축제목 상단은 지워요.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종료키가 되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차트 종류 묶은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영역에 대해서요. 해당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외곽선 먼저 합니다. 차트 영역 선택 글꼴의 종류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도둠 그리고 16 입력하고 엔터키. 외곽선 적용하세요. 차트 제목 오른쪽 마우스 포인트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뜨면 따닥 왼쪽 버튼 두 번 더블 클릭.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 뜨면 깡통에서 테두리 실선으로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외곽선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십니다. 다음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차트 제목에 대한 부분은 차트 제목 내용을 먼저 수정하세요. 차트 제목 상자 내용을 문제집 풍력 에너지 생산량 갈로 단위 콜론 M 대문자 W 대문자 H 소문자 영어로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 궁서에 24포인트 홈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서체는 궁서 네. 됐고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진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 채우기는 차트 제목 서식에서 여기에서 채우기 펼치고요. 네,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그 다음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펼치고 실선 검정 됐어요. 그림자 없애 오른쪽은 여기 효과 오각형 그림자 미리 설정해서 옵셋 오른쪽 바깥쪽에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찾았죠? 클릭 됐습니다. 자,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차트 영역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영역 클릭 차트 영역 서식에 깡통 채우기 펼치고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노랑 자 색깔 네 색 종류 표준색 네 번째 거 노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 X축 Y축 만나는 영역 클릭 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이번에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돼요. 차트 영역 노랑 그림 영역 흰색 자 데이터 서식 자가용 계열 표시기능 꺾어준용 보조 지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암호 계열이나 선택하기 쉬운 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자 파란색 막대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의 콤보에서요 자가용 계열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자가용 계열의 차트 종류 막대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펼치 버튼 꺾어 전형이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선택 보조축 체크 확인 클릭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표시 경북의 사업용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볼게요. 경북의 막대 그래프 위에 943,247 표시되게끔 경북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 다른 막대 그래프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네 바깥쪽 끝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 이렇게 943,247 됐죠?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1도형 부분만 남았지만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정도 되는데 세로 값축 그리고 밑에 있는 데이터표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평 주눈꼼선 없애는 거. 자 세로 값축 한번 볼게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펀 시작하는데 0이 0이에요. 표시 형식 조정해야 되고 주 간격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 여기 축선이 실선인데 저희는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 세로 값축을 선택하세요. 세로 값축 꾹 누르세요. 누르고 우선은 축서식 작업창에서 선의 종류를 선을 실선으로 바꾸세요. 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그래프 클릭하세요. 축 옵션 그래프 클릭한 다음에 표시 형식 펼치고 범주를 하이펀이 0으로 보려면 숫자로 바꿔야 돼요. 범주 종류를 숫자로 하면 이렇게 0이라고 바뀌어졌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강원 선택하세요. 가로 항목 데이터표에 깡통 테두리 실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셀값축 주눈꼼선 수평선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서 지워요. 삭제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싹 지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값축으로 넘어가서 보조 세로 값축에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 선을 실선으로 실선 그 다음에 최소값 마찬가지 최소값 주단위 2개 바꿔야 되네요. 네. 그래프 아이콘 표시 형식 범주를 회계돼 있는데 숫자로 네 그러면 최소값이 0으로 바뀌었고 주단위는 축 옵션 펼치고 단위주 500.0을 1000 하고 엔터키 1000으로 수정
하면 출력 형태가 같게 수정이 되어졌어요. 됐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요구 조건에는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요렇게 꺾어 전형의 표식이 마름으로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어요. ITQ XLL 과목과 이 파워포인트의 차트가 같아요. 요구 조건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 별도로 꺾어 선정에 대해서 표식 조정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없는데 출력 형태가 같게 해줍니다. 깡통 누르시고 꺾어 선정 선택한 상태에서 깡통 누르시고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종류를 마름모 그리고 크기를 12로 하시면 무난해요. 12 이렇게 엑셀은 10인데 12로 하면 거의 같게 될 거예요. 자, 문제 조건에 없는 부분까지도 충족을 시켰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조건이 도형 삽입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져요. 자, 도형적인 부분은 출력 형태 3조에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 도형이 이렇게 편차가 매우 큼이라고 삽입되는 걸로 있고 스타일 미세요가 파란 강조에 글꼴 굴림이 18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도형이 여기 삽입돼 있네요. 자, 그러면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삽입 탭 일러스트 도형에서 육각형은 기본 도형에 저기 첫 번째 줄에 끝에 세 번째 있어요. 그리고 제목 기준으로 풍력, 력 그리고 80만 정도 이 정도 생 정도 요 정도 놓아요. 내용 입력을 해봅니다. 편차가 엔터 매우 큼 글자를 입력했을 때 가늠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스타일은 미세요가 파란 강조일 밖에 안 물어져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이 펼치 버튼 눌러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펼치 버튼 그리고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이 미세요가 하이펀 파란 강조일이에요. 꼭 요것만 물어줘요. 클릭 글꼴 수정하겠습니다. 마무리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숫자는 굴림으로 하세요. 네 됐네요. 18 굴림하고 엔터키 굴림에 18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슬라이드 편집이 완료됐어요.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슬라이드 100점 80점 차지합니다.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표 슬라이드 100점 80점 표 차트 기능 이용해서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도둠의 18포인트로 글꼴 제목 외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세부 조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표 스타일 이렇게고요. 자 우선은 요게 표예요. 요게 표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두 개 도형 포개진 게 상단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좌측 도형이에요. 한 세트씩 완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얘도 마찬가지 좌측 도형도 하나 위에 거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 제목 먼저 삽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목 입력 클릭 2점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 텍스트 입력 상자에 있는 첫 번째 개체 아이콘 표 서식을 선택하세요. 표 서식 클릭. 자 문제 출력 형태 보면 표는 가로 행이 하나 둘이고 세로 열이 하나 둘이에요. 2 곱하기 2짜리 표입니다. 2 곱하기 2짜리 표. 그래서 열개수 2 행개수 2 확인. 자 삽입된 표에 대해서 문제 조건 테마 스타일 강조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 펼치 버튼 그 다음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1, 강조 2, 강조 3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거 테마 스타일 1 강조 2를 클릭하세요. 클릭. 자 그리고 여기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서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하세요.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합니다. 요쪽 체크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이 표의 위치와 크기 배치할 텐데 요 표의 시작점이 여기에요. 끝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시작을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 2점 밑에 여기 정도 위에서부터 이 정도 떨어져 있네. 그 다음에 끝 지점은 쪽번호 기준으로 가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거를 테두리를 끌어가지고 요 정도
배치시키고 오른쪽 끝 지점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 첫 번째 회전축 내용 이대로 입력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지 출력 형태 제가 그 다운받으시는 링크 올려드리니까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신 다음에 문제지 보시면서 하세요. 자, 실제 시험장도 페이퍼 종이로 문제지가 주어집니다.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엔터 방향인 지명과 조금 크게 할까요? 네, 평행하게 설치 오른쪽으로 할까요?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엔터 용이 하나 바람의 영향을 받음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회전축이 바람이 불어오는 엔터 방향인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 바람의 방향에 관계가 없으나 엔터 소재가 비싸고 효율이 떨어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표 안에 내용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표 편집에 대한 조건을 두 가지를 설정할 텐데 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표 테두리를 선택하고 글꼴 문제에서 제목 위에 글꼴은 도듬이 18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꼴의 색채를 도움으로 하시고 18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 안에 내용물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나와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표 안에서 내용물이. 근데 저희는 왼쪽 상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세 가지 수정할 거예요. 세 가지 홈 탭의 단락 그룹에서 세 가지 다 설정할 텐데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텍스트 맞춤 중간 세로 딴 중간 나머지 하나는요. 요 줄간격이 약간 벌어져 있어요. 네, 요 부분은 이 짝대기색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요 줄간격이에요. 줄간격을 1.5로 하시면 무난해요. 줄간격 1.5 요렇게 세 가지 가로 수평 맞춤 텍스트 맞춤 중간 그리고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 부분은 지금 두 개 도형 포개진 걸로 돼 있어요. 네, 밑에 깔려있는 게 오각형이 회전된 상태로 깔려있고 그 위에 갈매기 수장 모양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파악한 대로 저희 삽입해 볼게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밑에 깔린 것부터 먼저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단 오각형을 좌우 대칭을 해야 됩니다. 네.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테두리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하시고 자, 요 단계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 뒤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세요. 기본 도형을 설정. 첫 번째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 처음 삽입하고 난 다음에 외곽선 없음하고 기본 도형 설정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영향이 미쳐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본 도형 설정 이렇게 해서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실선으로 적용되어지는 도형이 삽입되어지게끔. 자, 위에 회전축이라는 도형은 삽입의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보면 오각형 오른쪽에 있는 도형이에요. 네. 갈매기형 수장 출력 형태 보고 이 정도? 이렇게. 네, 맞춰보니까 요게 약간 더 그러면 요 밑에 게 약간 내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다. 그죠? 밑에 도형이 좀 더 어둡고 위에 도형이 더 밝은 걸로 돼 있네요. 네, 도형 채우기가 이게 더 밝은 걸로 돼 있어요. 회전축. 자, 문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흑백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밝다 어둡다 정도밖에 구분간이 안 돼요. 자, 한 세트 완성했고요. 네, 요 도형 세트를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정한 다음에 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꼭 요구가 되어지는데 컨트롤하고 끌어놓으면 복사 붙여넣기인데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이동되어 있고 하려면 Shift까지 같이 눌러요.
그래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엄지검지 가지고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되어질 겁니다. 네. 다시 요게 좀 줄여야겠네. 네. 요렇게 컨트롤 시프트 포괄지로 블록 지정 요렇게 됐습니다. 내용 수정 특징 됐고요. 자, 좌측 도형 부분은 네, 한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삽입되어 있네요. 한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삽입 탭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서 한쪽 모델에 달리는 사각형이 세 번째 거예요. 자, 도형은요 기본 모양 그대로 삽입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회전을 일반적으로 좌우회전 상하 대칭보다는 좌우회전 정도가 기본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문제지에서 사용된 도형 찾기가 수월해요. 좌우 대칭 이렇게 하시고 수평축.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 우선은 글꼴 수정을 네, 홈탭에 글꼴 네, 도둠에 아까 도둠에 18포인트 문제 조건이 그랬죠. 도둠에 18포인트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도둠에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좀 어두운 걸로 하고 할까요?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어두운 걸로 한 상태에서 다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이름이 선형 아래쪽이에요.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선택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만 수정.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끌어서 놓아요. 네. 그 다음에 내용만 수정. 수직축.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한 가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확대했을 때 해당 표의 테두리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표의 테두리가. 근데 저희는 표를 맨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처리는 표 선택하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선택하시면 표가 맨 위로 올라와요.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번째 표 스타일, 슬라이드 80였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글머리 기호에 대한 조건과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 요구되어 있고요. 네. 세부 조건은 동영상 삽입에 대한 조건만 주어져 있고,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제목, 그리고 영타, 그리고 한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삽입되어 있는데 우선은 제목 수정할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출력 형태를 보고 1점 풍력 발전의 개념과 원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영타보다 한타가 여러분 빠를 거니까 영타 말고 밑에 있는 한타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참조해서요. 네. 풍력 발전 엔터키. 자, 글머리표가 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거는 네, 자동 줄바꿈으로 해야 돼요. 엔터키 안 누릅니다. 바람의 힘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여기 엔터키 누르면 앞에 동그라미가 추가돼 버려요.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자동 줄바꿈 되게끔 풍차의 내용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 줄바꿈 되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글머리 기호에 대한 수정. 풍력 발전 별표 글머리 기호 적용하라 이렇게 됐는데,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에서 여섯 번째 거 별표 글머리 기호,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에 대해서 글꼴 서체 굴림 엔터 24. 이 글꼴 요구 조건이 안 바뀌어요. 굵게, 그 다음에 줄간격 1.5. 아까 단락 그룹에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이게 줄간격이었죠. 줄간격 1.5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인 부분을 블록 잡아서 그 편집할 때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먼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탭 키를 눌러요. TAB. 네.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캡슐화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글머리 기호 체크잖아요. 마지막 거. 네. 대조표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조건은 굴림의 20에 줄간격 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바뀌거든요. 글꼴의 서체가 굴림 20 엔터. 굵게 없어요. 줄간격 1.5 이렇게. 굵게는 첫 번째 1수준만 굵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상으로 지금 현재 얘를 밑으로 여기 배치해야 되고, 위에는 영타인데, 영타에는 네, 요 글상자를 저희가 이렇게 줄일 때 글상자 줄여야 되는데, 줄일 때 많이 줄이면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버려요. 그럼 20이라는 요구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채점되니까, 요거를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줄이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게끔 설정을 해버릴게요.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서식.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렌지부터 도형서식. 도형서식 작업창에 텍스트 옵션 누르시고요. 텍스트 옵션에 글상자 세 번째 거, 그리고 텍스트 이거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선택을 바꿔버리세요. 기본값은 넘치면 크기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자동 맞춤 안함으로. 텍스트 옵션에 글상자 자동 맞춤 안함. 자, 그 다음에 이 크기, 요 높이를 줄인 이 글상자 마찬가지 밑으로 복사 붙여 넣기 할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테두리를 끌어서 놓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한타 기준으로는 시스템으로 재생 에너지 이렇게 줄바꿈 돼 있으니까 요 너비값의 조절점, 요 너비의 조절점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재생 에너지 이렇게 맞추면 줄바꿈 자동으로 됐죠? 네. 발전 방식 잠깐 띄우게 됐네. 네. 밑줄 빨강이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혹시 오타 아니야? 라고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띄어쓰기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하는 걸로 있어요.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미디어 그룹, 비디오에 내 PC의 비디오, 내 PC의 비디오, ITQ 문서, 내 PC 문서 ITQ 픽처에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 삽입. 동영상 삽입됐는데 위치를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끌어서 배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설정은 딱 고정적으로 두 가지만 요구를 해요. 자동 실행되게끔 하고 반복 재생을 설정하라. 이렇게 고정입니다. 자, 이 동영상이 삽입된 상태에서 위에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에서 시작 기본값 클릭인데 요거를 자동 실행으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하면 돼요. 꼭 요거 조건이 고정이에요. 시작을 자동 시작,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자, 동영상에 대한 편집 끝났고 위에 이제 영타 내용으로 내용만 수정을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발전 윈드 대문자입니다. W가 윈드 파워 제너레이션. W 앞에 클릭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네 대문자 A method of generating electric circuit using wind energy. 엔터. 밑에 체크가 있으니까 엔터. principle P 대문자 principle of converting mechanical energy generated by rotating.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자동 줄바꿈 되게끔. 네. rotating blades into electrical energy through the generator. 여기까지 내용 입력했고요. 네. 됐네요. 따로 뭐 너비 조절할 필요 없이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네. 요렇게 해서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풀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문제집 보지 말고 그냥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목차라고 입력하시고 목차, 그리고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요렇게 미리 그냥 하셔도 돼요. 꼭 요렇게 누르시니까. 자, 두 번째 문제집 목차 슬라이드. 출력 형태가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 작성하는데 글꼴은 굴림이 24포인트야. 도형은 선 없음으로 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 도형 목차 한 세트를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도형이 오각형으로 확인되어지고요. 그 위에 설명서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있네요. 자, 문제지를 보고 참조해서 요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삽입 도형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딱 오각형 눈대중으로 위치 가능, 여기서부터 너비값 눈대중으로 높이값 이렇게 하시고 도형 선 없음을 꼭 요구해요. 여기서는 도형 윤곽선에서 선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삽입된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 설명선 있고 오른쪽 요거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요거 확인되어져요.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삽입 숫자값 1 이렇게 입력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윤곽선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 두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선 없음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폭력 발전의 개념은 글상자 하나 삽입합니다. 글상자 삽입 탭 텍스트의 텍상자의 가로 텍상자 클릭 너비값 저 밑에 옆에까지 넓게 채우세요. 네. 왜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밑에는 이 글상자가 넓어야지 입력될 수 있는 글자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글꼴 설정. 이 수정사항 없게 해야지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추가 수정이 발생 안 해요. 굴림의 24 굴림의 24포인트. 네, 됐습니다. 글자가 조정되면서 다시 위치가 약간 바뀌니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됐습니다. 자,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 한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총 4개예요. 4개에 4개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놓고 눈대중 가늠해가지고 간격 눈대중 가늠해가지고 간격 이렇게 가이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 수정 2 3 4 내용 수정 2는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별 풍력 에너지 시도별 풍력 에너지 생산량 뒤에 거 지우고, 마지막 네 번째 풍력 발전의 원리 풍력 발전 풍력 한칸 띄웠나요? 위에도 띄웠나요? 위에는 안 띄웠는데. 네, 풍력 발전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원리 및 구성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슬라이드 6으로 어디 대상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목차 대상으로 풍력 발전의 원리 및 구성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 메뉴에서 하이퍼링크 선택합니다. 하이퍼링크. 그러면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꼭 현재 문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현재 문서 선택하고 연결 대상은 슬라이드 6 돼 있으니까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목록 중에서 슬라이드 6 여섯 번째 거 선택하시고 확인. 됐습니다. 다음 그림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삽입의 이미지의 그림. 대상 그림은 문제 그림 4입니다.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4 삽입 4개, 6개짜리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르기 꼭 요구해요. 자르기 기능 이용해 남는 거는 산봉우리 깃발 첫 번째 것만 남겨라. 그러면 리본 메뉴에 자르기를 누르세요. 이 자르기 누른 다음에 조절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끌어오세요. 그럼 요것만 남았죠? 선택이 됐죠? 아무데나 클릭 하면 자르기 완료했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
크기 조정이 필요하면 크기 조정하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배점 60점 완성됐어요. 다음 첫 번째 표지 디자인 넘어가서는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지워요. 그냥 네. 꼭 그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고요. 세 가지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형 편집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네, 여기 부분. 자, 세로 열 단위별로 반틈 정도 사각형 도형이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 그림이 타이핑 이미지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투명도 50, 네, 도형과 부드러운 가능도 5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좌우로 제가 배치를 해서 요거를 보면서 네, 풀이해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좀 뭐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삽입 탭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의 사각형 세로 열 단위별 한 반틈 정도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 도형 안에 그림을 넣는 거예요. 삽입의 그림이 아니에요. 도형 안에 도형 채우기를 클릭했을 때 그 안에 그림이 있어요. 도형 채우기의 그림. 삽입 그림의 종류는 그림 픽처 폴더 파일입니다. 파일에서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1 타이핑치는 네, 자판 됐고 투명도 50% 반드시 요구해요. 꼭 투명도 50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그림 서식 작업창에서 요 깡통 투명도 여기서 50입니다. 채우기 깡통 채우기에 투명도 50 엔터 됐고, 도형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여기 도형호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도형 편집에 대한 조건 끝났어요. 도형 편집 조건 끝났고, 다음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에 대한 조건인데요. 네, 워드아트 삽입은 여기 윈드 파워 제너레이션 글상자 우선 삽입할게요. 삽입에 텍스트의 텍스상자에 가로 텍스상자 여기 클릭한 다음에 너비가 이렇게 좀 넓히고 W 대문자예요. 네, 단어 비열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예요. 윈드 P 대문자 파워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드 파워 제너레이션 네, 됐습니다.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조건은 변환을 삼각형으로 하고 글꼴 도둠에 굵게 하라. 글꼴부터 먼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의 서체는 도둠 크기는 없어요. 굵게 진하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변환 삼각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 탭 탭에 요 워드아트 스타일에 여기 효과에서 변환의 삼각형 찾아보시면은 휘기에 4, 9, 36 36개 중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게 삼각형으로 확인됩니다. 클릭.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위치 및 크기 값 요 테두리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이쪽 위치 정도에서 시작하고 너비 값을 넓히면은 얘도 같이 커져요. 위로 손가락 여기 새끼손가락 정도 높이값 새끼손가락 이 정도. 네, 자, 대충 눈대중을 맞추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조건이 꼭 주어져요. 네, 세트입니다.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건접 반사 5포인트 옵셋입니다. 네, 워드아트 스타일의 효과에서 반사 중에 네, 첫 번째가 건접 반사 열이에요. 건접 반사의 두 번째 게 4포인트 옵셋 찾았으면 클릭.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까지 끝났고요. 네, 그림 삽입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림 삽입은 그냥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세요.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했던 슬라이드에 삽입한 이 그림을 복사해 오세요. 복사했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 두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자, 어디에 오른쪽 상단에 배치 크기 눈대중으로 이렇게 조정하시면 쉽게 작업이 완료되어져요. 꼭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는 삽입된 그림과 똑같은 그림 그리고 배경 회색 투명하게 요거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빨라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40점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네,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슬라이드 배점은 100점인데 이게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크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제목부터 먼저 4점. 마찬가지 여섯 번째 슬라이드도 제목 입력하고 텍스트 입력 상자 지우도록 할게요. 제목 4점 풍력 발전의 원리 및 구성. 4점 풍력 발전의 원리 및 구성. 텍스트 입력 상자 필요 없어요. 테두리 선택 지웠어요. 자, 얘는 좌우로 배치해서 보여드리면서 작업해야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더 좋아요. 우선 전체로 볼게요. 문제 구성.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배치하는데 글꼴은 굴림이 18포인트야. 애니메이션 순서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해. 이 첫 번째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그룹입니다. 나중에 그룹화하게끔 돼 있거든요. 하나를 묶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그룹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그룹, 두 번째가 도형 편집인데 먼저 밑에 깔려있는 게 먼저 삽입된 도형이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좌우에 똑같네요. 네, 왼쪽은 대신 파선 처리돼 있고 굵게 돼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할게요. 삽입 탭 도형의 사각형 섹션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제목 발전의 정도 너비 이렇게 됐고 놓으세요. 네. 잘린 부분이 작은데요. 요 조절점 가지고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오른쪽에도 네 똑같은 도형이니까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버리시고 하는 게 작업 속도가 빠를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테두리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도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깡통이 선 부분에서요 실선으로 하고 너비값이 좀 굵으면 2.25 무난해요. 2.25 포인트가 무난하고요. 파선은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거 파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첫 번째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 되어 있는데 스마트 아트가 두 개 있어요. 요게 스마트 아트고요. 요 블레이드 요 부분이 스마트 아트예요. 자, 스마트 아트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은 한 개는 기본 모양 그대로예요. 자, 스마트 아트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아트입니다. 목록에서 찾아볼까요? 목록에서 풍력 발전의 시스템 분류는 목록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밑에 두 번째 줄 표 목록형 선택 기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모양은 그냥 직접 입력해서 네,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시스템의 분류 육상 풍력 해상 풍력 갈로 고정식 갈로 닫고 해상 풍력 갈로 열고 부유식 갈로 닫고. 자, 글꼴에 대한 조건이 글꼴 굴림이 18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형 안에 글자던 스마트 아트의 글자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굴림 엔터 굴림 그 다음에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18 입력하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네, 3점 광택 처리에 테두리에 더블 클릭합니다.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아트 개체 테두리 더블 클릭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치 버튼 3차원의 첫 번째 게 광택 처리예요. 색깔이 수정이 있나요? 알록달록 있네요. 그럼 색 변경에서 색상의 첫 번째 게 무난해요. 색상의 첫 번째 거 하시면 되고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네, 홈 탭의 마지막으로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순서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크기 줄여야 돼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던 조절점을 많이 줄인다 생각하고 이만큼 줄이세요. 네, 이렇게 줄이면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사례 영득 제주 밑에 깔려있는 도형 한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이 먼저 네, 깔려있어요. 삽입 탭 도형이 한쪽 모서리 잘린 사각형 밑에 이렇게
삽입시키고 잘린 부분이 약간 더 경사지게. 설치 사례는 삽입 탭의 기본 도형이 저기 두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거 배지,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배지. 글자를 먼저 입력하세요. 글자 설치 엔터 사례. 글자를 입력해야 해당이 높이값이 가늠이 돼요. 자, 처음으로 글자가 삽입된 도형, 네, 글꼴 설정합니다. 홈 탭에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이 도형을 마지막으로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을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본 도형 설정을 제가 3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리고 네 번째 표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 네, 도형 슬라이드에서 다시, 네, 기본 도형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 도형 안에 글자 삽입하는 거는 글꼴 수정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네, 영득 제주 탐라 삽입 탭 도형이 저기 순서도 별미 현수막 끝에 두 번째 거 영득이 기본 모양이에요. 영득이 기본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밑에 복사 버튼 이렇게 하고, 네, 상하 대칭 하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끌어가지고, 자, 높이값이, 아니면 글자를 입력해보면 이게 제일 무난해요. 글자를 이렇게 입력해보면 높이값이 가늠돼요. 아, 이 정도? 높아져야 되겠네. 네,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내려가지고, 네, 그리고 정렬해서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건 좌우 대칭, 네,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 딱 한 개 나와요. 상하 대칭하는 건 딱 한 개. 네, 그 외에는 다 좌우 대칭 위주입니다. 색깔 체험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폭력 발전의 원리. 대각선 모델과 달린 사각형. 다섯 번째 거 사각형 섹션에서 글자 입력, 폭력 발전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블레이드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예요.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아트인데, 하나는 기본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 글자를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 변형이 있습니다. 추가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우선은 회전해서 화살표 있으니까 주기형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주기형에서 찾아보면 밑에가 이렇게 회전으로 돼 있고, 네, 사각형이 4개짜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 예, 연속 주기형의 사각형 하나를 삭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변형이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확인. 자, 이 케이스처럼 그 글자 입력하는 도형 개수가 차이가 있으면 그 삭제 또는 추가되는 거는, 네,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 이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텍스트 창, 입력 창을 띄운 다음에 텍스트 입력 창에서 블레이드 화살표 아래쪽 방향키, 증속기 아래쪽 방향키, 발전기 아래쪽 방향키, 변전소 및 수용가, 네, 맞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걸 얘를 지워야 돼요. 요거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지워요. 백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렇게 싹 지워져요. 됐고요. X 눌러가지고 텍스트 입력창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 네,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 플러스 18하고는 틀려요. 18.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종류 3차원 만화 이렇게 돼 있어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스마트 아트 스타일 펼치 버튼에 3차원의 세 번째 게 만화입니다. 그리고 최고 색깔 출력 형태, 네, 단색이면 그냥 두면 되고, 네, 됐네요. 단색.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있다 조절점, 네, 요 조절점 가지고, 네,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요. 너무 줄이면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 맞추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져요. 자, 너비값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요 안에 들어와질 것 같아요. 너비는 이만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다 보면은 여기 기존 거를 조금 줄이면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자,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네, 요정도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번째 2그룹 구조 및 구성 삽입 도형 저기 별미 현수막에 두루마리 도형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로 확인되어져요. 구조 및 구성 내용 입력합니다. 타워 삽입 도형이 저기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거예요.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 거 순서도 화면 표시되어 있는 거 글자 입력하세요. 타워 글자를 입력해야 높이가 가늠이 돼요. 너비 높이가 가늠됩니다. 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블레이드 육각형 도형입니다. 네, 육각형 삽입대 기본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끝에서 세 번째 이렇게 글자 입력 블레이드 글자를 입력했을 때 너비가 가늠이 돼요. 그 다음 허브는 타워하고 반대네요. 요거 똑같은 거네요. 네, 허브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좌우 대칭 타워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 끌어가지고 놓았어요. 그럼 좌우 대칭 회전에 좌우 대칭 내용만 수정 허브 좌우 대칭하는 경우에는 글자 네 그냥 유지가 됩니다. 요잉 시스템 네 삽입의 도형이 저기 블록 화살표에 설명선에 있는 요거예요.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입니다. 요 조절점 변형하는 문제가 꼭 2개 정도 도형 요구되는데 이 케이스가 그게 해당되어져요. 우선은 글자를 입력하세요. 요잉 시스템 이렇게 글자 입력했을 때 얘 너비 높이가 가늠이 돼요. 네. 요 안에 있는 조절점 요거 가지고 이렇게 넓히면 이만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 네 모양 맞춰졌죠?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피치 시스템 갈매기 수정령 삽입의 도형의 순서도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오각형 오른쪽에 있는 거 갈매기형 수정령 블레2 내용 입력 피치 시스템 내용 입력했을 때 너비 가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속기 발전기는 같은 도형인데 좌우 대칭돼 있네요. 삽입이 저기 순서도 도형이에요. 네, 순서도에 찾아보면은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정속기 기본 도형이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거 이렇게 내용 입력 정속기 컨트롤 시프트 네 다시 컨트롤 시프트 요거 선택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끌어서 놓고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발전기 됐고 그 다음에 회전축 네 회전축 마찬가지 삽입의 도형의 저기 순서도 그룹에서 마지막 거 화면 표시 이렇게 회전축 자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주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상하 대칭된 도형이에요. 삽입의 도형이 저기 순서도에 보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어요. 네, 문서도 순서도 문서 요게 상하 대칭돼 있어요. 회전에 상하 대칭된 도형 한 개 나와요. 이 상하 대칭된 도형은 직접 글자 입력하면 안 돼요. 뒤집어져요. 네, 상하 대칭됩니다. 글자도. 그래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처럼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삽입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그 글꼴 설정을 주축 글꼴 설정을 문제의 출력 형태 맞게끔 굴림의 18포인트까지 네 수정을 하고 계속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포개요. 눈속임처럼 요렇게 네 이렇게 포개집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선연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연결은 삽입 탭에 도형의 꺾인 연결선 네 번째 거 회전축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약간 연습이 필요하시거든요. 회전축에 마우스를 올리면 점이 보여요. 연결점. 요 연결점에다가 동그라미에다가 십자형을 딱 위치시킨 다음에 클릭해요. 요렇게. 그러면 연결됐고요. 연결됐을 때 녹색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연결되지 않은 빈 동그라미 끝부분을 또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요
도형 위에다 딱 올리면 또 연결 포인트점이 보여요.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놓으시면 연결되어졌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 도형의 그 선의 색깔, 선 색깔 검정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굵기 약간 굵겠는데, 네, 2.25 무난합니다. 2.25. 그 다음에 자, 화살표 머리 유형 다원, 화살표 꼬리 유형 다원, 이렇게 해주면 문제지 하고 같게 수정이 완료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일괄적으로 같이 채우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선택해가지고 채울 때 Shift 키를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색깔 채우면. 왜냐,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우선 선택, 같이 선택하고자 하는 걸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 이렇게.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색깔, 네,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선택, 이렇게 선택, Shift 키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 채우고자 하는 색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은, 하나는 꼭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바꾸는 게 요구가 되어져요. 꼭 그렇게 나와요. 문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회전입니다. 회전 같은 경우가 여기 회전축이 지금 진한 색깔 녹색 진한 거,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이에요. 홈탭에 글꼴 색깔 흰 색깔, 글꼴 색깔 흰 색깔 바꾸는 게 꼭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해 두시고 보면 네,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 구성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제 구성 자체가. 네, 자, 한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 네, 하도록 하겠고요. 그 문제지가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 배점 높아요. 30점. 자, 그룹화 굉장히 쉽습니다. 자, 1그룹 이거 그룹화 하나 덩어리 묶어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의 그룹핑 됐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아랫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끈 다음에 선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의 그룹화 끝났어요. 5.5점 10점입니다. 다음 애니메이션, 그룹 단위별로 애니메이션도 순서를 꼭 따져요. 첫 번째 그룹 1그룹 선택하시고 닦아내기 위해서 방향 수정하는 게 꼭 요구돼요. 애니메이션 종류 중에 이 나타내기 이 중에서 물어져요. 이 중에서. 네. 자, 문제에서요. 네, 닦아내기 위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닦아내기 찾아졌죠? 닦아내기 선택하면 아래에서 위로입니다. 효과 옵션, 화살표 있죠? 눌러가지고 방향 바꿔요. 꼭 방향 바꾸는 거 꼭 요구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적용하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바운드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운드 적용하라. 네. 바운드는 두 번째 선택, 펼침 버튼, 나타내기의 마지막 거 바운드 선택 하면 끝.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2023년 2월달에 진행되어졌던 1교시 네, IT 파워포인트 풀이해드렸는데요. 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험 준비하신 분들, 네, 엉시하신 분들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